그러니까 인과가 되는 건 맞는데 인과가 되는 거는 그런 법칙은 절대적인 면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거나 정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도한다니까. 원래 수도를 바꾸면 바꾼다고 했잖아.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안 되잖아요. 나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바꿀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요. 알면 알수록 세상은 그래서 옛날 사람은 천기, 이런 것도 천기라고 안 가르쳐줘요. 천기거든요. 이걸 알면 정말로, 이걸 이용할 수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이것만 그러냐고요. 이거 확장하면 별별 거 다 맞아요. 다 그래요. 세상에 법칙 없어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원래 하늘은 도덕경이 있잖아요. 인자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이미 도덕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진짜 그러냐고 물으면 진짜 이러냐고.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받아들이긴 싫어도 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싫은데 말은 그렇듯해. 근데 진짜 그러냐고요. 진짜. 근데 진짜 그래요. 만나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따라서 업이 달랐다는 거는 아까 말한 영웅 있잖아요. 영웅의 삶과 똑같이 같은 전쟁에서 온 분들인데 한 분은 영웅 치용을 받은 사람과 한 분은 적이었던 사람이 태어난 걸 보면 업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설명해야 하면 또 웃길 수 있는데 이 불안감이라는 게 걸려요. 이 악으로 저장됐을 때, 이 생에 태어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남들보다 이게 좀 심해져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 더 심해요. 남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심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악이 많이 저장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불안해요. 이 불안과 피해의식에 의해서 무슨 결과이라면 처음에는 10대, 20대 때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30대, 40대 살아가면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면 빙이 돼요. 그리고 피해망상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손해봐요. 항상 뭐가 안 돼요. 이게 날 모르는데 전생을 누가 알아요? 모르는데도 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한테 피해주게 만들어요. 그래도 싶지 않은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내가 이 사람을 의식적으로는 모르는데 이미 내 안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예요. 상대가 좋은 사람은 아닌 거라는 건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느낀 이 무의식을 의식이 무실해서 모르는 거지 안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요. 의식적으로는 내가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만들어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애매모호한데 더 갖춰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 전생에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대충 이래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뭐 근래 역사로 얘기하면 누가 전생이 홍경래였고 누구는 이재마였으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홍경래 이 피해의식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좀 많이 태어나겠네요. 홍경래요? 네. 글쎄 홍경래가 그렇게 됐나?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난을 일으켜서 제압당한 적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기가 따지면. 난 좋은 뜻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 그리고 홍경래에 대한 그 비판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사람들이 한 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악으로 저장되는 게요. 그치?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자기가 내 안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저장된다고 하는 건 원리가 그런 거지. 내가 이게 저장시키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절로 돼요, 그렇게. 이데올로기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알면 제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렇지. 무섭잖아요. 이거 좀 그렇다니까요. 이건 갖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까 말한 저는 성격이 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나 이런 것도 안다고. 그런 거 알려주셔야죠, 선생님. 그런가? 욕먹을 짓인데, 이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알려준다고 해서 욕먹는 경우인데, 이게. 선생님, 지금 여기 어떤 불안감을 피해 의식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생각, 감정, 성향, 그 다음 그 앞으로 미생전 말씀하실 때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발현될 때의 모습이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개인 성향이 또 좋게 말하면 이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그로 인해서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사건이 일어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업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있기도 해요. 그건 본인의 의식이 됐을 때 이야기 아니요, 의식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건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자기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발현되는 모습과 그걸 거부할 때 발현되는 모습은 또 극명하게 또 차이는. 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고 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힘들어요. 이런 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일종의 심리 치료예요. 안에 있는 불안감이나 안에 있는 히스테리 그런 것을 숨기고 억압하는 것보다 드러내거나 제대로 알게 해서 소멸하거나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심리 치료잖아요. 그건 자기가 잘하면 돼. 이런 게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점점 치료? 아니면 완화시키는 것을 해 나가면 낫죠. 할 수 있다면. 또 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선생님 얘기는 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업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건데 없앨 수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없애는 거요? 선생님 얘기는 그 결론은 좋잖아요. 일종의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처음에 생겨난 내 질량 아니면 내 에너지 그 자체는 이후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도 에너지예요. 일종의 에너지라 말하면 그냥 질량이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한 거예요. 다른 걸로. 그래서 다른 걸로 계속 변해가는 거지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빼내거나 없애는 건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바꾸는 게 쉬운 거예요. 없애는 것보다. 그리고요. 뭔 얘기 다 되겠나? 앵콜 뭐를요? 30분 앵콜 15분 남았어요. 뭘 설명해야 되나? 더 어떤 걸 설명해야 될까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제 말은, 항상 얘기잖아요.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를 먼저 보게 된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때 너무 계속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결과적으로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누구는 좋게 이해하려고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쁜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부정 그리고 긍정.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결론 내려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득되지 않는 방법, 좋은 긍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게 이제 과거의 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하는 그 하나의 근거가 돼요. 과거가 뭔 짓을 했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성향이 부정적인 성향인 거냐 긍정적인 성향인가를 보고서 긍정적인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거가 좋은 거예요. 우선 그래요. 우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지금 이게 다 개념 설명이잖아요. 근데 알아듣는 게 있고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알아듣느냐가 어떤 쪽에 많이 업을 쌓았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어떤 쪽에 업을 쌓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한 게 깨닫지 못하는 건 저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라면 그래서 그래요. 좋은 일 하면 나중에 그게 깨달음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곳으로 업이 변해가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추구에 대한 미생존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거나 왜 이게 되거나 하면 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과거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이제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맞아요. 이게 이후에 분명히 그렇게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선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러니까 선악이 이데올로기잖아요. 그 시대의 윤리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계속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이타적이면 자의적이면 외부로 향해서 협력, 협동 그리고 좋게 만드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이걸 선이다 악이다 이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이후에 깨닫거나 도의 세계에 들어오거나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아닌데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 그것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은 분명히 그냥 일반론적인 선악이에요. 근데 일반론적인 선악과 상관없는 그 인과가 있다고요. 남에게 도움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후에도 결코 그거에 해당하는 쪽에서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류,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쳐야 돼요. 이 개념이나 이쪽 부류에서 어울리거나 그쪽에서 살면 살수록 그쪽에 해당하는 업이 쌓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업이 그 이후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업으로 오게 돼서 그게 너한테 이롭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공부하면 이 생에도 공부가 쉬워져요. 이것도 업이라고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거 꼭 선이냐 악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공부가 되면 나쁜 짓을 하든 선을 쌓든 악을 쌓든 쉽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선악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바탕으로 생기는 내 자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면 공부 자질, 운동이면 운동 자질, 아니면 다른 쪽의 자질, 아니면 사회적인 거, 권력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건 그쪽에 내가 신경 쓰고 그쪽에 업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쪽은 쉬워져요. 근데 대개는 그쪽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또 안 하려고 하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는 방향성에 대한 업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 방향을 바꾸고 또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남의 방향도 보고 남의 방향도 바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업의 방향이요.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가야 돼요. 윤리 개념을 넘어가서 윤리 개념을 넘어가면 그 개념을 가요. 방향성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내 업을 쌓을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향점을 위해서 업을 만들지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게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될지를 고민하는 게 어느 방향에 해당하는 업을 쌓을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또 진도를 돈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덕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근원적으로 같은 꿈을 꿉니다. 즉 신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어서는 안 되고 북돋우며 사랑하며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신은 인격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신이란
것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단도리 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쓴다고요. 원래 시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먼저였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문명의 시초를 저는 수도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신을 설정해 놓은 거는 모델, 일종의 모델을 설정해 놓은 거라서 그래요. 동기를 주기 위해서,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자기 집중, 일생을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해놓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진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보편적 자체는 삼라만상 모두가 하니 함부로 자연과 우주 만물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윤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 하나하나 다 이게 삼라만상, 사물, 물건들도 다 일체되어 있고 나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도 인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해놨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말도 있어요. 그 한문에서는 물, 사물이잖아요. 물질할 때 그 물이요. 물이라는 게 사람이 포함돼요. 물에. 원래의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경전 읽어보면 사람도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 저 기억력이 나빠서 거기까지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달라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도 물의 일종인 거지 물이 사람의 일종이 아니에요. 거꾸로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 세상의 하나인 거라서 그렇게 일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개체적인 거와 보편적인 같이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모두 자천하니 타인이나 모든 인류의 행복과 풍요와 이익과 안녕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마음씀이 곧 자천이고 덕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은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정해야 돼요. 자꾸 관념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풍요, 행복, 세상에 좋아지는 거, 중생을 구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정하는데, 그렇게 모호하게 정해가지고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수도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타겟이 불분명하면 노력도 불분명하게 돼버려요. 명확하게 타겟을 정해야 실천 방법도, 수도하는 방향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해갈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이건 원론적인 설명이라서 좀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을 욕하거나 멸시하여 기죽이거나 그럼 목소리가 왜 이러나? 멸시하거나 기죽이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다 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돕고 양보하며 생의 의지와 삶의 희망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구체적으로 자꾸 쓰는 이유는 서양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자꾸 삼라만상이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서양인들이 너무 인본주의라고 해서 인간만 따지는 애들이라서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이 사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멸시하거든요. 싫어하긴 하거나 멸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바위 하나, 그 흙도 그리고 나무도 다 생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는 그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 외에는 관심 배타적으로 보는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서양 문명이 오면서 서양인들의 논리가 이게 모순 논리하고 배타 논리라서 물리학이나 그 논리학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일반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배타
배타성과 논리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타성과 모순이요. 그래서 모순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나 아닌 것은 아닌 거다.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배타적인 거나 모순적인 거나 따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돼서 이기도 해요. 내가 너고 우리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닌 것이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는 것이 꼭 끝까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애매하고 어떤 면에서는 둥글둥글하고 하는 그런 논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논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서양이 불받아서 그래. 언제쯤이면 서양 놈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논리부터가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는 수반하는 사람은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서양 논리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그래요. 인문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 돼요. 이건 윤리 이전의 기본적인 교양이고 소양이에요. 그렇게 따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옛날 사람 안 했냐면 다 했어요. 뭐 묵자가 쓴 책이라든가 옛날 중국의 춘추시대에 쓴 책들을 읽어보면 열심히 연구했어요.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런 식의 그 인문적인 그 팽창이 일어났단 말이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안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명자와 순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이 선한 거냐, 선하지 않은 것이냐는 고민을 한다고요. 했다고요. 그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 사람들을, 정치를, 아니면 경제를, 사회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에 대한 정의 없이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가요? 그거 상당히 순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문명만 받아들이면 결과만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결과만 받아들이면 왜 그래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받아들이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그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결과만 받아들였지 왜 민주주의 해야 되는지 생각은 조금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고 민주주의를 위한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에 대한 그 고민하는 시간은 상당히 없었어요. 서양인들은 그런 정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쌓여왔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얻어먹었잖아요. 결과만 얻어먹어서 좋긴 한데 나쁜 거는 원리를 모르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맹목적이 돼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있고 그걸 극복하는 게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죠. 이 세대의 사명이에요. 이 세대가 이루어낼 게 그 부분이에요. 그 결과만 따먹은 거에 대해서 그 원리와 원인을 만들고 또 우리만의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세대의 이유예요.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남의 열매 따먹는 것만 해봤지 그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부 구조를 형성시킨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면 덕은 될 거라고 보는데 겸손한 척은 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겸허하게 마음을 돌려 자신을 보면 이것이 자천의 시작을 의미하고 큰 덕의 시발점입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너무 많긴 한데 이게 오늘 설명 다 못해요. 시간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